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최근 서울 소이초에서 안타깝게 숨진 젊은 교사를 애도하는 추모 공간이 강원도에도 마련됐습니다. 교사들은 교권이 무너진 건 강원도 교육 현장도 예외가 아니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영정사진은 없지만 가지런히 쌓인 하얀 국화송이가 젊은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교직원 노조, 단체 등 강원 교육가족들도 서울 서이초 교사 추모 공간을 찾아 머리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마음 아프고. 교사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무너진 교권에 비뚤어진 단면이 누구에게 닥칠지 모른다며 참담한 교육 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악성 민원에다 선생님까지 고소 고발하는 각종 학생 사안에 시달리다 보니 수업과 생활 지도는커녕 학교 내에서조차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정당한 지도에 대하여 학생의 입장만 듣고 마지막대로 수긍하는 경우도 봤고, 아버님이 함께 오셔서 시계를 푸시며 선생님을 위협한 사례도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강원도 내 교육 현장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대면 수업이 적던 2020년엔 60건이었지만 2021년엔 150건, 지난해엔 143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원 치유센터를 찾은 선생님도 2020년 500명 수준에서 지난해 2,000명으로 폭증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마음 편히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망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은 30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누구나 방문할 수 있지만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울 법적 제도적 장치는 언제나 마련될지 강원교육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정부와 강원도 등이 2019년 고성 산불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상권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길었던 법정 다툼을 끝내고 미뤄졌던 나머지 보상 문제를 매듭짓길 원하던 산불 이재민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2019년 고성 산불 재난지원금 관련 구상권 소송이 결국 2심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와 강원도 등은 이재민들에게 지원된 400억 원대 재난지원금을 원인 제공자인 한전이 책임지라는 구상권 관련 소송 1심에서 한전 책임이 20%로 제한돼 60억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산불 지원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 첫 사례인 만큼 한전의 과실 책임을 다시 따지고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소송 선례가 될 수 있어가지고 좀 더 금액을 더 받기 위해서 한 거고요. 국고 손실 측면하고 과실 책임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한전은 오는 27일 항소장 제출 시한까지 항소 여부를 검토하던 중에 정부가 먼저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구상권을 하게 되면 그만큼 못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부존재를 신청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된 건데 법리적 판단을 더 받아보고 싶어서 하시는 것 같고. 항소가 제기되면서 이재민들의 남은 보상 문제는 또다시 미뤄질 전망입니다. 산불 당시 한전이 계획했던 1,000억여 원의 이재민 보상금은 600억 원가량만 지급됐고 나머지 400억 원은 최소 재심이 끝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되게 됐습니다. 또 이재민 보상금은 최종 구상권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주는 만큼 구상권 금액이 많아질수록 보상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기관이고 또 한전도 공기업이고 상당히 좀 믿었던 부분도 사실상 있는데 그런 믿음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지경에 왔고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 이재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좀 가슴 아프고 다 통탄할 일이고. 이재민들은 정부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구상권 관련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국가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일을 사법부에 떠넘긴다며 반발했었습니다.
3년 넘게 지나 겨우 1심 판결을 받았지만 또다시 다툼이 예고되면서 이재민들의 고통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의정 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의원 조례안. 그런데 이게 과연 시민들을 위한 건지, 의원 본인들 치적을 쌓기 위한 건지 하나마나한 조례가 적지 않습니다. 11대 춘천시의회 개원 1년을 맞아 마련한 집중 취재. 오늘은 이번 임시회에 시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춘천시의회 326회 임시회 첫날.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저소득 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한 해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이 정책은 이미 춘천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자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보도 자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중증장애인을 포함시킨 걸 제외하곤 이미 시행 중인 강원도 정책과도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의회 내부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를 다 가만히 보면은 이 지금 발의하신 조례와 거의 90%가 똑같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광역에서 똑같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과 별개로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자체적으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조례안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어떤지 이번 춘천시 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부모가 진 빚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례안. 지금도 상위법에 따라 지자체가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유관기관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수요 예측이 어려워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지원 조례안은 상위 법조항만으로도 학폭 대책 지역 협의회를 설치할 수도 있고 충분히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 가능합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미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또 조례를 발의하시는 경우도 있고 유행이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이슈가 되는 조례가 있어서 우리 지자체도 해야 한다. 업무제휴 및 협약 조례안은 시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마다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돼 있어 과도한 견제 장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 11개 중에서 이렇게 필요성에 의문이 드는 조례안은 절반 정도. 있으나마나한 조례안이 계속 생성된다면 행정력 낭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3년째 폐허로 방치되고 있는 옛 원주 역사가 시민 친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그동안 원주시와 부지를 소유한 철도공사와의 입장차로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최근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1월 원주역이 무실동으로 이전하면서 운영을 중단한 옛 원주 역사. 일제강점기부터 영서 지역 열차 교통의 중심지로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각종 쓰레기와 오물로 더럽혀진 폐허가 됐습니다. 변소가 개방을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원주역 자체가 변소가 됐어요. 전체가 아주 냄새가 나고 또 밤에는 우범지대로 변하고. 그동안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구상들이 있었지만 부지를 소유한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그리고 원주시의 복잡한 입장차로 2년 넘게 시간만 끌어왔는데 드디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주시와 철도공사가 옛 원주 역사 부지 활용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일부 부지를 원주시가 임대해 200면 규모의 주차장과 공원, 바람길 숲 진입 광장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8월 초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합니다. 역사 건물은 철도공사가 상업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미 유명 커피 업체가 입점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옛 원주 역사는 올 연말로 예정된 바람길 숲 준공식에 맞춰 새 단장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남은 것은 철로 너머에 있는 국가철도공단 소유 부지.
원주시는 인근에 건립되는 반도체 교육센터와 연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철도공단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반도체 교육센터와 연계해서 지역 경제 저희가 중심지로 제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폐허로 방치된 옛 원주 역사가 구도심의 관광, 경제 중심 거점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최근 3년 새 강원도의 친환경차 등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강원도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86만 1,361대인데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는 5만 2,077대로 16%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친환경 차는 2020년 2만 2,753대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4,078대에서 16,143대로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수소차는 3배, 하이브리드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울산 복지시설에서 국제 우편물 사고가 난 이후 국제 우편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강원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된 미주문 국제 우편물 신고 건수가 49건에 달하지만 대부분은 유해 화학물질이 아니거나 오인 신고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외에서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이 올 경우 절대 열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집중호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 5곳을 방문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도교육청 재난안전과 시설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철원군 2개 학교, 정선군 3개 학교에 대해 재해예방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시설 설치와 작동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대부분 학교 시설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해가 없었지만 산사태로 토사 유출 1곳과 누수 피해 2곳이 접수됐다며 자연재해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가 대안학교 전환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사고는 도교육청의 절차와 가능 여부를 구두로 문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적으로 대안학교 전환 추진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사고는 학교 구성원과 논의를 통해 영재학교 또는 대안학교 전환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민사고는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 자사고를 폐지하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폐교와 대안학교 전환 등을 검토해왔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농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은 코치 선생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전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농구부 코치로 있었던 전 씨는 2013년부터 2020년 사이 15회에 걸쳐 농구 경기를 잘하지 못했거나 구호를 외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초등학생의 팔과 입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붉은 대게 금어기와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어업인들이 조업을 일시 중단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붉은 대게를 잡을 수 없는 금어기는 다음 달 25일까지지만 붉은 대게를 많이 잡는 속초시 붉은 대게 통발 어업인 협회는 9월 4일까지 자율적으로 조업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붉은 대게 누적 어획량은 1,496톤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000톤가량이 적은 상황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춘천시는 농산물 택배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5억 원을 책정해 12만 6,800건의 택배 물량을 지원합니다. 춘천시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배를 통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때 한 건에 2,000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행정 업무에 로봇 기술을 도입합니다. 최근 부서 수요 조사를 통해 로봇 기술 적용 업무를 발굴해 직원 교육과 시험 운영을 마쳤습니다. 오는 26일 춘천시청에서 열리는 춘천시는 초과 근무 수당과 출장비 정산을 로봇 기술로 자동화 처리하면 각각 월 2시간, 당직 근무 자동 알림의 경우에는 연 360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도로 점용 허가 행정 업무의 경우 공문 작성과 세외 수입 시스템 점용료 부과가 자동으로 처리돼 연간 720시간이 절감됩니다. 원주시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청사방호 업무를 외부에 위탁합니다. 원주시는 그동안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방호 요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방호 업무를 직영해서 외부 업체 위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방호 요원이 공석이었던 문마급 등 13개 청사에 다음 달부터 업체 직원들이 배치돼 긴급 상황 대처, 청사 방호, 순찰, 간단한 민원 안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원주시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청사방호 업무를 외부에 위탁합니다. 원주시는 그동안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방호 요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방호 업무를 직영해서 외부 업체 위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방호 요원이 공석이었던 문마급 등 13개 청사에 다음 달부터 업체 직원들이 배치돼 긴급 상황 대처, 청사 방호, 순찰, 간단한 민원 안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취소됐던 경포 썸머 페스티벌이 4년 만에 개최됩니다. 올해 경포 썸머 페스티벌은 강릉 경포해수욕장 백사장 특설 무대에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며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육중한 밴드와 레이지본, 노라조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과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거리 노래방 등으로 꾸며집니다. 또 경포해수욕장 중앙광장에 대형 휴식존과 물총놀이, 모래조각 만들기 등 놀이 공간도 마련됩니다. 강원 남부 폐광 지역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정태영삼 여행버스가 여름을 맞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는 지난 22일 삼척과 태백 노선을 시작으로 다음 달 17일에는 정선과 영월 노선까지 폐광 지역 연계 관광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코스는 하이원 리조트를 중심으로 정선 5일장 등을 즐기는 정선 코스와 황지연못 야시장을 경유하는 태백 코스, 영월 관광센터 미디어 체험을 하는 영월 코스, 동해바다를 만끽하는 삼척 코스로 나눠집니다. 철원 평화컵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와 전국 여자 풋살대회가 철원에서 열립니다. 대회는 다음 달 3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되고 전국 120개 팀, 선수 1,700명과 집행부와 심판부 등 2,00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철원 평화컵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3일부터 4일 사이, 전국 여자 풋살대회는 5일부터 6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철원구는 대회 기간 수중 축구대회와 스포츠 놀이터 등 여러 행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양구군이 오는 10월 24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실조사 중점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과 장기 결석이나 학령기 미취학 아동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등 사망 의심자 세대입니다. 양구군은 8월 말까지 취합하는 비대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상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인제군 북면 용대리 주민들을 위한 용대 보건진료소가 문을 엽니다. 인제군은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해 국비 2억 2천만 원 등 모두 18억 원을 투입해 296제곱미터 1층 규모로 건립했습니다. 진료소는 건강증진실과 건강관리실, 직원 숙소를 갖췄고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인증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강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